지난번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세 관련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뭐냐면 전세를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 또는 오히려 더 높게 계약함으로써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가 얼마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지 직접 한 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거부터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확인했다면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의 전세 보증금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총 합한 금액이 주변 시세 매매가의 70% 이하 수준에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 앞에서 제가 보증금하고 대출금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출금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등기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부동산 등기 그리고 열람 서면 발급이라는 메뉴에서 전셋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등기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표제부에는 이 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바로 주소, 동, 호수까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과 동일한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동, 호수를 잘못 기입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세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반지한 거예요. 반지하니까 거기 1호실은 B01호로 알고 계약서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그 집은 1층이었던 거예요. 101호였습니다. 등기부 상에 있는 주소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소가 다르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갑구 차례입니다. 이 갑구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이 대리인을 보내서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대리인한테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된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 내용 중에는 말이죠,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을 했는데요, 대리인이 이걸 싹싹싹 고쳐서 전세 계약으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할 때도요, 명의자 계좌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명의자가 제 입금 계좌도 대리인이 하는 걸로 다 내가 줬어요 라고 하면 관계는 없겠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갑구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 신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신탁은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을구입니다. 을구. 보통 여기에 대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대출해주게 되면 등기부 을구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대출금 규모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군데에서 이 상품을 지급을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확정일자부터 전세 계약 기간 2분의 1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수도권은 7억이고 그 외의 지역은 5억 이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참 좋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역, 주택 종류, 그리고 부채 비율에 따라 상이한데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수도권에 있고요, 1억이고요, 다가구입니다. 부채 비율을 봤더니 한 80%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한 14만 6천 원 정도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나 이제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떼일 일이 없겠다라고 안심하시고 직장이든 아니면 자녀 학교 때문에 주소를 옮길 경우가 생기잖아요.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주소를 잠시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랍니다. 근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이죠, 등기부에는 표기가 되지 않아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데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세 관련 제도가 올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건데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경매나 공매에서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 그거를 국가가 먼저 배정을 받아서 딱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세금을 임차 보증금에 먼저 배분하게 됩니다. 자, 셋째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국세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하고 계약한 집주인이 말이죠. 세금 체납액을 확인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주인은 이미 국세 체납액이 1억 정도 되는 그런 주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깡통 전세 위험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4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에서는 말이죠. 나라에서 1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주인의 그 1,000만 원만 먼저 가져갑니다. 나머지 세입자 보증금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는 9천만 원 못 받았죠. 그 못 받은 9천만 원을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4월 이전에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을 활용해라. 오전에 이사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주인이 대출을 받고요. 그 전셋집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약하실 때 특약을 넣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전이라면 말이죠.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등 원금을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정도로 전세 사기 예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방법의 기초가 되는 일단 점유를 하시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이사 당일날 바로 하실 것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